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 임용고시 정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2017년 추석에 즈음에서부터 특별한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임용고시 절대합격을 위한 선행학습 안내의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2017년 9월 30일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는 다음 달 이제 10월 달에 추석이 있겠죠. 지금 애석하게도 현재 상태까지는 2017년 9월 30일까지는 2018 학년도 디자인공예 임용고시 모집 정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디자인공예가 언제까지 이렇게 안 뽑고 그냥 비어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는 약간의 희망을 걸기엔 이제 10월 중순 때, 약간 10월 1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월 중순 때 추가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임용고시 이제 확정 공고를 낼 때 디자인공예가 있으면 좋겠고,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년에는 또 뽑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넋놓고 손발 놓고 앉아서 국가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준비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칼을 가는 디자인공예 임용 후배생들을 위해서 저도 함께 여러분과 동참하는 의미로 선행학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프로젝트처럼 강의를 좀 이렇게 쪼개서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테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로 진행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수부터 시작해서 재수 그 모두 다 2018년도를 보내고 2019 학년도에 모집이 된다라고 가정하에 요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차시를 배정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 다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입 부분이라 생각하시고요. 전반적인 안내를 먼저 하겠습니다. 임용고시 시험 과목이 현재까지는 한국사 3급 이상 자격이 있어야 되겠고요.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017년 여기다 쓸게요. 2017년 대학원생들일 경우 교원 자격을 따야 되겠고요. 따라서 2018년에 시험을 볼 학생들이라면 현재 대학원 3학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혹은 대학교에서 이미 교원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현재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 한국사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사. 이 3급 시험이 그렇게 이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기는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70점에서 합격이 되는데 70점 아래 68, 69점 뭐 이렇게 60점대에서 자꾸 이제 떨어지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어요. 너무 쉽게 보고 접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시험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 한국사 3급이 보통 하루에 4시간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4일 이상 공부를 했을 때 3주 정도가 걸립니다. 3주 정도가 꽤 많이 걸리는 거죠. 특별히 또 근현대 정치, 사회, 경제 쪽에서 좀 어려워요. 그쪽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셔서 미리 따놓으면 이 자격은 5년간 유예하기 때문에 미리 따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있고 교원 자격증이 있는 디자인공예 임용고시 후보생이라면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시험은 현재까지, 즉 2017년 9월 30일 현재까지 시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다는데 2017년 9월 30일까지인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그리고 좀 진행된 상태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시험은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 그래서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 그래서 1교시 교육학을 보고 2교시, 3교시 전공 이렇게 필기 시험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1.5배수이거나 2배수 합격생을 모집을 합니다.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역마다 서울, 경기, 충북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인천 일반적으로 1.5배수, 모집 정원의 1.5배수, 또 모집 정원의 2배수를 1차에서 합격생을 만들어주고 그 1차 합격생 뽑혀진 사람들이 2차 시험을 그 다음에, 즉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까지는 2017년 시험에 디자인 공예는 없으니까 2018이라고 봅시다. 2018년도 11월 달에 1차 시험을 본다면 2차 시험은 2019년 1월 달에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2차 시험은 교직 면접하고요. 수업 실현, 그 다음에 학습 지도안, 그 다음에 실기 이렇게 되는데 우리 디자인 공예과는 실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요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이 실기가 해년마다 좀 바뀌어요. 그래서 실기를 보던 지역이 그 다음에는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요즘은 실기가 없는 추세로 좀 흐르는 추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모집 공고가 지금 2018년 11월 달에 시험을 본다면 모집 공고는 2018년 5월이거나 6월 달에 예비 공지를 합니다. 그때 서울이 디자인 공예를 뽑는지, 경기가 디자인 공예를 뽑는지, 인천이 뽑던지, 혹은 충북이 뽑던지 여러 가지 이제 지역별로 제주까지 이제 그 지역이 공지가 될 텐데요. 이 공지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실기 준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실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모집 공지가 나오는 걸 보시고 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가 2017년 9월 달이고요. 이제 10월, 11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2018년 1월, 2월, 3월, 4월까지 이렇게 좀 긴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모집 공지가 나온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보단 월등히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뽑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가슴이 아픈데 가슴 아픈 것 때문에 눌러 앉아 있고 포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한 자에게 그 메달, 그 상이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을 좀 알차게 보내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순서별로 과목을 정해서 좋은 이론 정리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정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시험이 되고 2차 시험, 교직 면접, 수업 실현, 학습 지도안 이렇게 되겠고요. 수업 실현도 지역마다 특색이 다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실현이 자기평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실무와 관련된 수업 실현을 하게 되고 해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전문성 요구되는 것이 임용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험을 좀 보자면 1차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1차 시험 교육학이요. 60분,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1문항인데 요즘은 즉 2017년도를 기준으로 요즘은 문항이 1문항인데 문항 안에 소문항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형태로 4개 정도가 쪼개져서 나오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2017년 시험을 열어봐야 좀 더 확실하게 알겠지만
요즘 추세는 한 문항만 덜렁 나오지 않고요. 문항수는 하나인데 거기 안에 소문항으로 좀 쪼개져 있는 형태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은 여러분들이 교육학 교수님들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덩어리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는 전공입니다. 전공이 A형, B형 이렇게 나눠져서 2교시를 보고 3교시를 봅니다.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두 개를 다 보고 이 A형과 B형은 교과, 교육학 25%, 나머지가 교과 내용학 75%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 교육학이란 디자인 공예 교수학습 방법론, 디자인 공예 평가, 디자인 공예 교육학의 이론, 예를 들어서 바우하우스 이론이라든가 뭐 또 그 덴만로스 이론이라든가 도우의 이론이라든가 요하네스 이텐의 이론이라든가 모울리나주의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이론들이 있겠죠. 아울러서 실습, 현장 실습과 관련된 거, 직무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 또 NCS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교과, 교육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영상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금속 공예, 도자 공예, 목 공예, 유리 공예 등등이 교과 내용학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A형과 B형으로 구분되어서 혼합된 상태로 A형이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입형 8문항, 서술형 6문항 합쳐서 2점짜리와 4점짜리 합쳐서 총 14문항이 A형이 되겠고 요게 이제 40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고 3교시 전공 B형이 되겠는데요. 역시 똑같이 90분이고요. B형은 서술형 5문항, 그 다음에 2문항. 요게 4점짜리가 5문항, 그 다음에 5점짜리가 2문항 이렇게 되어 있고 논술형이 1문항인데 1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8문항에 40점 합쳐서 80점 만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공시험이고 교육학시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입형에서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A형에서 서술형 23점이 배당되어 있죠. 그 다음에 B형 전체가 거의가 다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술형 2개나 3개가 합쳐진 것이 논술형입니다. 따라서 전체 한 덩어리로 보자면 서술형 싸움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논술형 답안 작성 물량이 교육학 논술은 답안지 50줄입니다. 두면 25줄 이내에 되어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해야 되겠고요. 전공 논술은 답안지 20줄 이내입니다. 요거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취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용만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년 형식은 변동됩니다. 자, 그러면 25줄이냐 20줄이냐의 차이인데 이 한 줄당, 즉 줄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이게 답안지라고 봤을 때 답안지 이제 줄이 이렇게 쭉 가 있을 때 이 한 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수가 여러분들이 여학생 글자 수로 보통 48자 정도, 남학생 글자 수로는 42자에서 45자 정도의 글자 수가 한 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한 줄을 20줄 쓰는 것이 교과 전공 논술이고요. 25줄 쓰는 것이 교육학 논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쓰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쓰기 연습을 미리미리 해 두는 것이 서술형과 논술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1교시 교육학에서는 교육부 고시 2014-48호의 별표 교직 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에 제시된 교직 이론 과목이 교육학 논술이 되겠는데요. 보통 교육학 개론, 교육 철학,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상담. 자, 이러한 과목들이 전체 교육학 논술로 나오는 것이고요. 자, 전공 A와 B는 교육부 고시 2014에서 별표 교사의 자격 종별 및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 출제비율이 25%,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공예에서 요하네스 이텐, 바우하우스, 모울리나쥐, 그 다음에 덴만로스, 도우 등등 여러 가지 학자들, 그 다음에 그 교수법 평가 이런 것들인데, 교과 교육학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까지 국가교육부 등에서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항의 출제 범위를 참고해야 된다 나옵니다. 교과 내용학이 이제 75%인데 교과 교육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교육론인데요.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로 가시면 누구나 다 프린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노량진 서점가에 가면 이거를 구입할 수가 있고요. 2, 3천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준비를 하시고 교수법과 평가,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색채학, 영상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그 다음에 금속공예, 도자공예, 염색공예, 목공예, 유리공예, 소물공예, 그 다음에 디자인 역사, 디자인 일반, 디자인 제도. 특히 이제 섬유공예는 섬유공예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염색과 함께 묶어서 보는 그런 그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공 과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공예과. 그래서 교과 내용학에 관련된 과목 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2017년 9월 30일, 그래서 이제 10월을 보내고 11월, 12월 보내고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때가 이제 공지가 나올 텐데, 저는 이 강의를 기본 강의를 2018년 1월 달에 개강을 할 것입니다. 개설을 해서 개강을 할 겁니다. 요때 1, 2월 달에 기본반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시 또 천천히 아주 기본적인 걸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지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된 학생용 교과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해설서, 요걸 좀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고, 아울러서 제가 2018년 1월 달에 개강하게 되는 강의 때 사용하는 기본서가 있습니다. 혹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 기본서 보면서 미리 조금씩 친숙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서는 새로 개정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좀 더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해서 여태까지 기본서에서 좀 더 미진한 부분은 좀 보완하고 또 좋은 부분은 계속 살리고 하면서 개정판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석 달 동안에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10월 달 혹은 11월 달, 12월 달 계속 안내 강의와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뽑게 되면 이번만큼은 이악 물고 한 번에 탁 붙어버리는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제가 힘을 좀 실어드리고요.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죠? 서술형, 논술형, 임용고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도록, 절대 합격하도록
저는 계속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디장공에 2017년 뽑지 않아서 좌절하고 힘들어 있지만 힘을 내십시오. 국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2018년도에 뽑을 것 같고요. 그래서 뽑을 때 한 번에 붙는 여러분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자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남들이 좋은 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지금부터 책 펴고 조금씩 즐겁게 힘을 가지고 절대 합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리고 현재가 2017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내년도 뽑을 때 절대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 기대해 주실 거죠?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한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